인연이라는 건 정말 있나 봅니다. 만나야 할 인연은 돌고 돌아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있다는 것 새삼 느낍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모님이 대학가 앞에서 하숙집을 하셨습니다. 당시 대학생 언니 2명이 하숙집에서 생활했었고 별채처럼 떨어진 방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방은 구조가 구식이라서 여대생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는 방이었어요. 엄마는 그 방을 신식으로 고쳐 하숙을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셔서 수리하려던 참이었고요. 집수리하러 젊은 아저씨가 왔었는데 이 젊은 아저씨는 사실 아저씨라기엔 너무 어린 20대 초반의 나이였어요. 부모님을 어릴 때 여의고 밑으로 2 동생을 건사해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동생들을 데리고 살 집을 구하고 있었던 중이었대요. 세 사람을 받아줄 만한 집주인을 찾지 못해 걱정하던 중 우리 집을 보고 돈 받지 않고 자기가 집을 고칠 테니 이 집을 동생들과 살 수 있게 세를 주시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남동생과 저와 동갑인 중학교 3학년 여동생이라고 그 얘기를 듣고 엄마는 제 생각도 나고 해서 딱한 마음에 목수일을 하던 그 젊은 남자와 어린 동생들에게 방을 내어주셨습니다. 다만 본체에는 여대생들이 하숙하고 있으니 서로 불편하지 않게 가급적 마주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부탁했고요. 세 사람이 이사오고 저와 동갑인 친구가 생겨 좋았습니다. 그 친구와 시험 기간에 제 방에서 공부도 같이 하고 하숙하던 대학생 언니들이 가끔 저희 공부하는 거 봐주기도 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빠는 엄마가 괜한 걱정을 했다 싶을 정도로 새벽에 나가 저녁 늦게 들어와서 얼굴을 제대로 보는 날도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 말로는 부모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잘하고 성실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졸지에 가장이 돼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동생들 키워야 한다고 목수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일은 힘들어도 돈은 많이 벌 수 있기에 선택한 직업이었던 거죠. 친구 말대로 오빠는 정말 성실했어요. 그 별채에 작은 주방을 만들었는데 새벽에 일어나 동생들 먹을 밥을 해놓고 출근했고요. 나중에 엄마가 그걸 알고 1시간이라도 더 자고 일 가라면서 애들은 우리 집 건너와서 아침 먹고 학교 가도 된다고 했었어요. 그 오빠는 감사하다고 하면서 방세에 밥값까지 넣어 꼬박꼬박 월세를 냈고요. 한 달에 2번 정도 쉬는 것 같았는데 쉬는 날에는 낮에 대학생 언니들 피해서 다 학교에 간 후에야 나왔어요. 집수리할 곳 있으면 이때 여기저기 집손도 봐주고 남동생 학교 끝날 때 기다렸다가 목욕탕 데리고 가서 씻기고 오고 그러다 어느 날 하숙하던 대학생 언니가 한 명이 학교에서 술을 너무 마셨는지 대문 밖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평소 얌전했던 언니였는데 학교에서 선배들이 술을 과하게 먹이고 그랬었나 봐요. 일 마치고 들어오던 오빠가 언니를 보고 깨우다가 안돼 들쳐업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랑 나도 너무 놀라고 방에 눕혀서 다음날까지 엄마가 지켜보고 그랬는데 평소 먹어보지 않았던 술을 그렇게 많이 먹은 게 처음이라 힘들어했었어요. 나중에 언니가 집 앞에 온 것까지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들어왔냐고 묻기에 옆방 사는 오빠가 대문 앞에 언니 쓰러져 있는 거 업고 들어왔다고 했더니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오빠 들어오면 인사라도 한다고 저랑 친구랑 마당에서 오빠를 기다렸죠. 마침 오빠가 퇴근길에 저랑 친구랑 먹으라고 아이스크림을 한 봉지 사왔는데 마당에 넷이 쪼르르 앉아 아이스크림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날 이후 언니가 오빠에게 관심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친구가 제 방에 놀러오면 오빠에 대해 이것저것 묻기도 하고 친구랑 공부하고 있으면 언니가 봐준다고 하면서 은근히 오빠 퇴근하는 걸 기다리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오빠 대문 여는 소리가 나서 친구가 간다고 일어서면 같이 따라 나가서 오빠한테 말 걸기도 했고요. 그렇게 여름이 가고 겨울이 왔어요. 친구랑 같은 고등학교에 입학해 같이 교복을 맞추러 가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수진 언니가 우리 오빠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오빠도 싫지 않은 눈치야. 2 사람 사귀는 거야? 친구는 제 말에 씁쓸해하면서 언니는 대학생이고 우리 오빠는 일하러 다니는데 2 사람 어울릴 수 없잖아. 근데 알고 보니 2 사람 서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실을 언니네 집에서 알아버렸다는 것이었어요. 언니네 아버지가 교감 선생님이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낮에 집에 와서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학생들만 받는 하숙집이라 믿고 보냈더니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저 문간방에서 사는 남자랑 연애라니 가당키나 합니까? 당장 방 빼서 데리고 갈 테니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연신 살피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만 하셨고요. 언니는 그렇게 하숙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오빠도 엄마에게 동생들하고 잘 살라고 편의를 봐주셨는데 패끼쳐 죄송하다면서 이사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2 사람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지 몰랐다고 언니 아버지 입장도 오빠 입장도 이해한다면서 편할 대로 하라고 했고 친구네는 그렇게 이사를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진 않아도 친구와는 학교에서 얼굴 볼 수 있었죠. 종종 저희 집에 놀러 온 적도 많고요. 엄마는 친구가 올 때마다 가는 길에 반찬 같은 거 싸서 보내기도 했어요. 친구 말로는 그 언니 아버지 말 안 듣고 계속 오빠 만나다가 또 걸려서 학교를 그만두게 됐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빠 찾아와 뺨도 때리고 욕도 하고 그랬다고 오빠도 이제 언니를 그만 만난다고 해서 언니가 이사한 집에 한번 찾아왔었는데 오빠가 끝까지 안 만나줬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흐르고 하숙하던 또 다른 언니가 졸업하면서 집을 떠날 때 얘기해 주더군요. 오빠랑 만나던 그 언니는 부모님 소개해준 어떤 남자와 곧 결혼한다고.
친구에게 말해줄까 하다가 오빠 귀에 들어가면 마음 아플까봐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벌써 17년이 흘렀어요. 친구와 저는 아직도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친구와 전 결혼해 아이들 낳고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오빠가 목욕탕 데리고 다니던 코찔찔이 남동생도 결혼해 아버지가 됐죠. 근데 오빠만 50이 넘은 나이에도 혼자예요. 동생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는데 오빠만 아직 혼자라 가끔 오빠가 그때 그 언니와 잘 됐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지난주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는 지금은 지역에서는 규모가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상가 인테리어 현장에 갔다고 합니다. 오빠가 현장에 직접 가는 일이 없는데 그날 현장 직원이 붙인 상을 당해서 현장을 대신 가게 됐다나 봐요. 학교 앞 보습학원 공사를 의뢰받은 거였는데 그 현장에 원장이 들렸답니다. 원장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오빠랑 헤어졌던 언니, 우리 집에서 하숙했던 그 언니요. 친구가 오빠에게 그 얘기를 듣고 언니를 찾아갔더니 언니가 친구를 보면서 잘 지냈냐고, 오빠도 그대로더라고 하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더래요. 급하게 먹는 밥이 체한다고 했던가요? 언니가 급하게 했던 그 결혼 생활은 순탄치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폭력과 바람으로 결혼 2년 만에 만신창이가 돼 이혼하고 혼자 살아왔다고 하더랍니다. 언니가 제 소식도 묻기에 다 같이 한번 보자고 했다면서 17년 만에 언니를 만나러 갔어요. 저 사는 곳과 그리 멀지도 않더라고요. 언니랑 셋이 옛 얘기를 하다가 오빠 혼자인데 다시 잘해보라고 했더니 웃기만 하더라고요. 친구가 오빠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빠, 나 미연이랑 수진 언니 학원 공사하는 데 와서 셋이 만났어. 오빠 오늘 공사하러 오지? 잠시 후 밖에서 트럭 멈추는 소리가 나더니 오빠가 손에 아이스크림 한 봉지를 사들고 왔네요. 17년 전 하숙집 마당에서 오빠랑 언니가 처음 인사하던 그날처럼요. 중년이 된 넷이 애들처럼 쪼르르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을 곁눈질로 슬쩍 보니 17년 전 쑥스러워하던 오빠, 부끄러워하던 언니, 20대 청춘이던 두 사람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돌고 돌아 늦게 다시 만난 인연. 어쩌면 운명처럼 정해진 인연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두 사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